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발견된 정말 상식을 뒤엎는 한 가지 현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모든 통계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게 뭔지 그 본질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이례적인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숫자를 둘러싼 여러 반론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그냥 외면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통계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거, 이게 100% 완벽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모든 통계 분석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비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계 모델의 가정이 현실하고 100% 똑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 통계는 틀렸어. 이거 굉장히 흔한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타당한 지적일까요? 아니면 통계학의 본질을 아예 외면하는 주장일까요? 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가정도 현실과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기까지 한 비판이 바로 야, 그 가정이 틀렸잖아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계 분석 자체를 그냥 부정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가정이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현실하고 얼마나 다른데,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얻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얼마나 위배되었는지 그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곧 살펴볼 Z값이라는 게 바로 이 편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전기 역학인데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력은요, LA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 굵기 정도의 오차만 낼 정도로 무서울 만큼 정확합니다. 보세요. 가정 자체가 완벽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된 특정 숫자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35.9. 한 선거구의 데이터에서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나타난 Z값입니다.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자, 그럼 Z값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즉 얼마나 특이하고 극단적인 값인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통계에서는 G값이 2만 넘어도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데 하고 보기 시작하고요. 5를 넘어가면 이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35.9요?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상 범주를 그냥 천문학적으로 벗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원본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유를 합니다. 지구가 처음 생겨난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35.9라는 Z값은 단순한 편향 가능성 정도를 아득하게 뛰어넘어서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수치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아니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랑 본 투표하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잖아 하는 거예요. 자, 그 주장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죠. 그런데 이 주장은요. 어떻게 보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인구 구성도 다르고 지역 특성도 제각각인 서울의 수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동일하게 10에서 13%라는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똑같은 패턴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뜻인데 이걸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반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됐듯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물론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대법원 말처럼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좋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의 패턴이 과연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Z값 35.9 나는 이 극단적인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논리의 함정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유권자 집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은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야 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근거로 삼아서 눈앞에 있는 G값 35.9라는 실제 데이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건 명백한 오류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이 극단적인 결과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가설을 마치 증명된 결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 가설이 타당하려면 왜 G값이 35.9가 나왔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마지막 단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리스크, 즉 위험성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죠. 통계학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1종 오류, 이건 거짓 양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2종 오류는 거짓 음성이에요.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거죠.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라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두 가지 오류 중에 어느 쪽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이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Z값 35.9처럼 통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그럴 수도 있지 라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은 진짜 문제를 간과해버리는 위험, 즉 제2종 오류를 저지를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1종 오류가 발생하면 그건 오히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종 오류는요? 그건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명백한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 앞에서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아니란 말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부정이 없는데 괜히 의심하는 1종 오류의 위험일까요? 아니면 실제 부정을 눈감아버림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2종 오류의 위험일까요? 그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